안녕하세요. 장기렌터 실장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구매 방식별 비교해서 장기 렌트, 리스, 할부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구매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할부로 구매하시는 방법, 그다음에 렌트로 구매하시는 방법, 그리고 리스로 구매하시는 방법입니다. 드물게 차량을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현금 일시불 또는 카드 일시불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드물게 계십니다. 대부분은 할부나 렌트 두 가지 방식으로 구매하시는 것 같으세요. 세 가지 방식, 할부, 리스, 장기 렌트에 대해서 세 가지 방식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밤 12시인데 그러니까 영상을 찍을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서 벌써 한 세 번째, 네 번째 실패하고 지금 찍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부 방식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부 방식은 고객님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방법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번호판은 일반 번호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 분류별로 봤을 때는 금융상품이시고요. 당연히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대출 한도에도 같이 포함이 되시고 신용도에도 영향이 있으세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자동차 할부를 구입하신다는 것은 자동차에 관련된 신용대출을 받으시는 거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한도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신용도에도 영향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자동차 대출 받은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거세요. 그리고 대출을 받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도에도 영향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대출을 이제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 대출 간단하게 나는 차 사야지 할부 덜컥 구매하셨다가는 신용도에도 영향이 있으셔서 신용도 하락이 있으시고 그리고 대출 한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한도도 줄어드시고 이중으로 내 큰 대출에 영향을 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할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부는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방법이시죠. 우리가 길 가다가 뭐 현대 대리점, 기아 대리점에 가셔서 차량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차량 마음에 들어요. 차량 주문하시고 그리고 차량을 받으시고 등록하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시는 게 대부분 할부 방식이세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구매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본인 명의로 진행되시고 번호판도 일반 번호판이 발급되게 됩니다. 일반 번호판 장착하시게 되시는 거고, 네, 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출 상품이세요. 금융 상품이라고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자동차에 관련된, 물론 자동차가 이제 담보로 있겠지만, 자동차에 관련된 할부 상품, 금융 상품이시기 때문에, 요즘 말씀하시는 DSR에 포함이 되십니다. 대출 한도에도 영향이 있으시고, 내 신용도에도 영향이 있으세요. 내가 생애 주기별로 큰 대출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대출, 이런 큰 대출을 준비하실 때, 물론 내 소득 종합도 보시지만, 기존에 내가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시면서 신용도 하락이 있으시니까 영향이 있으시고, 그리고 대출 한도도 떨어지니까 영향이 있으시고, 이중으로 영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을, 그러니까 이 할부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되세요. 나는 간단하게 차량을 그냥 사는 건데, 뭐, 누구나 다 할부로 구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고려 없이 구매하셨다가 정작 큰 대출을 받으실 때 이중으로 영향을 받으셔서 총 내 대출 한도가 3억이다 치면 사실은 영향을 여러 가지 받으시면서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금액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차량 금액이 저가가 아니잖아요. 옛날처럼 뭐 몇천만 원, 뭐 2, 3천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 요즘에도 웬만한 경우엔 4천, 5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고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 선택하셔야 되는 상품이십니다. 차량 명의가 고객님 본인 명의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라던가 자동차세도 고객님 본인 명의로 진행이 되세요. 취등록세도 고객님께서 같이 납부하시게 되시고 자동차세도 고객님께서 같이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동차 보험도 고객님께서 직접 납부하시게 되시죠. 우리 고객님께서 잘 아시는 곳 또는 다이렉트 보험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관리도 고객님 차량이니까 직접 차량 관리 진행하시고 사고 처리도 사고 났을 경우에는 고객님 본인께서 가입하신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사고 처리 진행되십니다. 보험료도 정률제라고 해가지고 일반 자동차 보험은 내 사고 비율에 따라서 뭐 50만 원에서 뭐 70만 원, 100만 원까지도 충분히 이제 조절이 되시면서 늘어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고 이력도 고객님 본인 이름으로 남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에 이제 자동차를 갱신하실 때 그때 반영이 되시게 되시죠. 그리고 일반 개인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으시지만 사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방식으로 경비 처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용이 이제 종료되실 경우에는 자, 우리 할부의 가장 큰 장점이시죠? 중고차가 남습니다. 중고차를 매각하실 수 있으시고 또는 차량을 운행하시거나 사고 나실 경우에는 폐차로 진행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중고차가 남는다는 게 장점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고객님들께서 중고차 많이 판매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각을 받고 판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사이트를 통해서 매각을 하시지만 실제 그분들이 오시면 그 가격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고 보통은 이제 검사하시면서 감가도 많이 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 중고차가 과연 그만큼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장기 렌트 방식입니다. 우리 광고로 가장 많이 보시는 방식이시고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진행되는 방식이시기도 하시죠.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명의가 고객님 명의가 아니라 렌트사 명의로 진행되십니다. 그리고 렌트사 명의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번호는 하허호 번호판이 나가게 되세요. 그리고 상품 같은 경우에는 렌트 상품, 즉 대여 상품이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내 대출 한도라던가 신용도에 영향이 없으세요. 물론 장기 렌트를 처음 진행하실 때 심사 당연히 같이 진행하시죠. 그렇지만 그 심사는 장기 렌트를 이용하실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있느냐, 충분한 신용이 있느냐, 이 정도에 대한 것이고 실제 일단 대여가 나가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내 대출 한도나 신용도에 영향이 없으세요. 아까 할부 같은 경우에는 큰 대출을 먼저 받으시고 작은 대출을 나중에 받으시는 게 맞으시고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큰 대출을 받으시기 전에 장기 렌트를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대출, 뭐, 카드론이라던가 이런 거라도 받으시면 렌트를 진행하실 때 진행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렌트를 진행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신 다음에 이제 할부라던가 다른 뭐 카드론이라던가 주담대라던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이런 디테일한 이런 대출이나 이런 관련 문제도 영업자님과 충분히 상의하시면서 내
금융 상품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사실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여 상품이기 때문에, 뭐, 취등록세라던가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실 게 없으세요. 물론 렌트료에 어떻게 숨어 있겠지만, 고객님은 장기 렌트비 위에는 나머지 기타 비용 납부하실 게 없습니다. 가끔 뭐 추가적으로 영업사원이 뭐 금전적인 뭐 부분을 요구하시거나 이러시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장기 렌트는 고객님께서 납부하시는 경우 비용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그런 영업자님 같은 경우에는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이 차량이 사실은 렌트사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 렌트사에서 관리해주는 방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렌트사에서 관리해주시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정비비가 있습니다. 추가 정비비가 4만 원에서 뭐 5만 원, 7만 원까지도 인상이 되시거든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차가 우리가 알다시피 신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리하실 게 사실상 없습니다. 뭐 엔진 오일 정도만 잘 꾸준히 갈아주시고 교환해 주시고, 그리고 만기 시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 차를 뭐 10년씩 이렇게 운행하실 차량이 아니시기 때문에 3년, 4년 정도 지나시면 우리가 차량을 이제 반납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반납을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열심히 관리를 안 하셔도 되세요. 그렇지만 엔진 오일이라던가 기본적인 뭐 세차라던가 요 정도 관리해 주시면 충분하시기 때문에 뭐 4만 원, 5만 원씩 내면서 내가 1년에 60만 원씩 그 관리비를 쓸 것이냐? 사실 그 정도 쓰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비 서비스를 추천드리는 경우는 있으세요. 어떤 경우냐면 영업용 차량, 운행을 많이 하는 차량, 5만 킬로 이상, 무제한씩 운행하시는 차량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비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만 킬로, 엔진 오일만 1년에 5번, 6번 갈아주셔야 되시고, 중간에 다른 뭐 브레이크 오일이라던가 기타 정비가 많이 들어가셔야 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정비 서비스 요금을 충분히 다 사용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더 사용하시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는 별도로 추천드리지 않고 셀프 정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고 처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도 렌트사에서 가입하셨기 때문에 렌트사에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시면 어디에 전화를 하셔야 되시냐? 렌트사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자, 자동차 운행하시면 오른쪽 대시보드 여시면 렌트사 관련 이제 거기 서류가 있으세요. 그래서 사고 접수 번호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쪽에 전화하시면 24시간 사고 처리가 됩니다. 당황하셔서 사실은 사고 나셨을 경우에 저한테 전화 오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새벽 막 2, 3시에도 막 전화 오시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전화기를 옆에 두고 자는 편이거든요. 언제, 어느 때 고객님께서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옆에 두고 이제 잠을 자는 편인데, 급하신 경우에는 뭐 영업자님이라도 전화하셔서 사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정비소를 어디로 보내느냐가 중요하신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렌트사에서 지정해주는 정비소로 차량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시면 레카차 기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레카차 기사님들께서 끌고 가는 대로 내 차가 거기로 가버린다. 그러면 보험 처리가 안 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고 처리하시고 보험사가 오셔서 사고 처리한 다음에 렌트사에 전화하셔서 이 차량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지정해주는 공업사로 불러서 보내시거나 아니면 직접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반드시 지정해주는 공업사로 차량을 보내셔야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럼 보험료는 얼마가 발생되냐? 렌트사 같은 경우에는 법인보험이기 때문에 정액제로 처리되세요. 그러니까 내 대물 한도가 뭐 1억 한도든 2억 한도든 그 한도 내에서는 나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정해진 금액대로 납부하십니다. 보통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 대부분이시고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금액만 납부하시면 고객님께서는 신경 쓰실 게 없으세요. 당연히 사고 기록도 나에게 남지 않습니다.
사고 나셨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감정 싸움 하면서 뭐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지만 자, 이 차는 고객님께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으세요. 나는 면세금 납부하시면 나머지는 다 렌트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네, 감정 낭비하실 필요 없이 렌트사로 보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경비 처리 같은 경우에는 대여 상품이다 보니까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됩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 받으시고 뭐 판관비로 처리하시면 되시고 뭐 큰 법인이라던가 뭐 외관 법인이라던가 이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감가상각 방식으로 처리하실 수도 있으세요. 어쨌든 경비 처리가 되시기 때문에 사업자용으로 비용 처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만기 시에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까 해부 상품 같은 경우에 만기 시에 내가 중고로 그 차량을 매각하시거나 아니면 폐차하시거나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만기 시에 내가 인수하시거나 또는 반납하시거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세요. 차량 상태가 깨끗하고 운행을 내가 별로 안 해서 차량 상태가 좋을 경우에는 인수하셔서 추가적으로 더 운행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뭐 사고가 났거나 운행을 많이 하셨거나 또는 그 당시 시점에도 더 좋은 차량들이 예쁜 차량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꾸시고 싶으실 때는 반납하시면 됩니다.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장기 렌트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맞게 잘 만든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차량을 샀을 때는 내가 굉장히 오래 운행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국 사람들 평균 차량 운행 기간이 3년이라고 합니다. 오래 운행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운행하면서 나의 생활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는 중간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차량들이 요즘에는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더 좋은 차량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사실은 오래 운행을 안 하십니다. 그런 한국 사람한테 가장 맞게 잘 설계된 상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실 상품은 마지막으로 보실 상품은 이제 리스 상품입니다. 리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할부와 렌트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할부 방식을 선택하실지 아니면 렌트 방식을 선택하실지 어떻게 보면 일일이 다 한 건 한 건 우리가 고객님과 상담을 통해서 선택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소유권 같은 경우에도 캐피탈사 명의로 하실 수 있고 고객님 본인 명의로 하실 수도 있으세요. 캐피탈사 명의로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으시지만 죄송합니다. 캐피탈사 명의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지만 뭐 상용차라던가 이런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명의로 진행하셔야지만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고객님과 상담을 잘 하셔서 어떤 상품이 고객님한테 맞는 상품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할부와 동일하게 일반 번호판이 진행되게 되세요. 그리고 상품 분류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도 동일하게 금융상품입니다. 이제 우리 보통 광고할 때는 그냥 렌트리스 한꺼번에 붙어서 광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렌트와 리스는 완전히 다른 상품입니다. 렌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여 상품이시고 리스나 할부는 금융 상품입니다. 일종의 대출 상품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한도에 당연히 포함되시고 신용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할부만큼 다이렉트로 가진 않지만 이것도 어쨌든 대출 한도라든가 신용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큰 대출이 있거나 뭐 큰 그런 업무를 추진하시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영업사원과 충분히 상담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렌트와 할부가 선택하실 수 있다. 그 말뜻은 취등록세라던가 자동차세라던가 자동차 보험을 일일이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취등록세도 리스 금액에 포함돼서 한꺼번에 대출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취등록세만 따로 또 고객님께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께서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고 리스 견적에 같이 포함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동차 보험도 리스 견적에 포함하실 수 있고 고객님께서 직접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것을 각각의 다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리스를 설계하시는 견적하시는 영업자님께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고객님과 충분히 상담을 하셔서 잘 견적을 내셔야지 영업자님도 나중에 큰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세요. 견적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를 하시는 영업자님들은 조금 더 경험이 있으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께서 보통 진행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관리라던가 사고 처리, 그 다음에 보험료도 아까 선택하신 거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스스로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사고 처리도, 캐피탈사에서 이제 캐피탈사에서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시면 이제 캐피탈사에서 처리하시지만 대부분은 고객님께서 가입하시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사고 처리하셔야 되시고 그다음에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캐피탈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처리가 되시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고객님께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경비 처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산서 발행이 되시는데 대부분의 리스사는 계산서 발행이 되세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이거는 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일반 계산서가 발행되십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서로 경비 처리가 되세요. 그리고 이용 종료인 경우에는 만기 시에 이제 인수하시거나 반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인수하시는 경우에는 잔가를 이제 납부하시고 인수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운행을 이제 나는 충분히 했고 차량 상태가 좋지 않고 또는 신차로 바꾸시고 싶으실 때는 이제 반납으로 처리하시게 되시죠. 근데 리스 같은 경우는 또 렌트와도 다른 장점이 있는 게 연장이 충분히 가능하세요. 렌트는 영업용 차량이다 보니까 렌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상은 렌트 상품으로 진행이 안 되세요. 그래서 렌트사에는 이 차를 반납받아서 이제 본인들께서 이제 중고차로 매각을 하시거나 처리를 하시게 되는데 5년 이상 연장이 안 되시는데 리스 같은 경우에는 1년씩 계속 연장이 가능하시고 또 승계도 훨씬 더 편하세요. 그래서 만기 시 어떻게 보면 처리하실 경우가 리스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히 할부, 리스, 장기 렌트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제가 짧게 금방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 찍고 있는 거라서 제대로 잘 설명이 됐을지. 혹시라도 제가 부족한 면이 있거나 또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장기 렌트 하실장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쉽고 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할부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확인을 했는데요. 할부 방식은 금융상품이시고 번호판, 일반 번호판이시고 대출이라던가 신용도에 영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내 차기 때문에 시등록세, 자동차세, 자동차보험, 차량관리 모든 걸 고객님께서 직접 관리하시고 사고 처리도 고객님께서 직접 하시고 사고 나셨을 경우에 뭐 보험료 직접 납부하시고 그다음에 보험 이력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이 직접 가져가시고 이렇게 처리가 되시죠. 그렇지만 가장 큰 장점은 중고차가 나에게 남는다. 중고차를 매각하셔서 이익을 보실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이시고 기간에 상관없이 내가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오래 운행을 하실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 렌트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여 상품입니다. 캐피탈사 렌트사 명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는 어떤 자산도 잡히지 않습니다. 번호판은 하허호 번호판, 영업용 번호판이 나가게 되시고 대여 상품이다 보니까 내 대출 한도라던가 신용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자동차세, 취등록세, 각종 세금에서 사실은 자유롭고 자동차 보험도 내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정비라던가 셀프도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사고 처리도 렌트사에 전화하셔서 렌트사에서 비용 처리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보험료는 내 대물 한도 내에서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시면 사실 추가적으로 납부하실 건 없습니다. 비용 처리도 세금계산서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혜택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경비 처리도 뭐 1,500만 원 또는 운행 기록부를 쓰시면 충분히 다 경비 처리가 되십니다. 단점은 만기 시 인수 반납을 선택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죠. 충분히 오래 운행하시면 좋은데 4년, 5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인수 또는 반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리스 상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선택사항입니다. 금융상품임에도 캐피탈사 명의로 하실 수 있고 고객 명의로 하실 수 있고 번호판은 일반 번호판이 나가지만 대출에 포함이 되시고 그다음에 캐피탈사 명의로 이제 취등록세나 이런 것들이 납부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객님께서 취등록세, 자동차세,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게 됩니다. 차량관리에도 당연히 자동차보험을 고객님께서 납부하셨기 때문에 차량관리 셀프로 진행이 되시고요. 사고 처리도 고객님께서 직접 처리하시고 보험료도 고객님께서 직접 납부하시게 됩니다. 경비 처리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계산서 발행으로 처리가 되시고 마찬가지로 경비 처리가 되십니다. 만기 시 인수 반납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리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충분히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1년씩 계속 연장하셔서 타실 수 있으시고 또 주변에 또 승계하실 경우에도 리스가 사실은 가장 편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상품들이 조금씩 다 다른데 왜 이 세 가지 상품들을 뭐 한 가지로 하면 편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을 쓰느냐? 각각의 차량에 대해서 유리한 상품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장기 렌트가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수입차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리스가 훨씬 유리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G80 같은 경우 똑같이 견적을 내시면 리스가 훨씬 더 비쌉니다.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리스가 훨씬 더 불리하시고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렌트가 훨씬 더 불리하세요.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을 별도로 납부하시더라도 훨씬 더 리스 요금이 훨씬 더 저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량을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업자님께서는 충분히 고객님과 상담하시고 어떤 게 고객님께 훨씬 더 유리한지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께서 내 차량을 길게 오래 운행하시는 경우 차량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고 뭐 10년씩 운행하시는 경우에는 할부 상품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이세요. 그런데 차량을 4천만 원, 5천만 원 또는 7천, 8천만 원짜리 차량을 일시불로 구매하시는 게 과연 이제 내 금융상품을 이용하시는데 유리하신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할 것이냐를 선택하시면 되시죠. 지금까지 차량 구매 방식별 할부, 리스, 장기 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더 상담받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다면 장기 렌트 하실장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제가 충분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